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다지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스 시즌 2. 자, 좋습니다. 지난주보다는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졌지만 여전히 게스트는 없는 네. 쇼 불량 헬스 시즌 2 제 14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 주제 보고 신났어요. 네네네네. 좀 약간 나중에 네네. 깜짝 서프라이즈 주제를 할 거니까 오늘을 주제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해온 주제예요. 이른바 오 원장님한테 바치는 오마주. 헌정 방송. 감사합니다. 네, 헌정 방송이고요. 제가 뭐라고? 네. 지난번에 그 이제 오 원장님의 어떤 책을 네네. 소개하는 프로였었죠. 네. 오 원장님의 심야 책방. 빨간 책방이라고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예. 있으니까. 네네네. 빨간 책방이 있으니까요. 네네. 심야 책방으로. 음. 굉장히 그 원장님 네. 어렵게 방송을 했었어요. 네. 까만 책방 안 돼. 까만 네. 책방. 제가 없었으면은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실 몸도 뻔했었죠. 마음도 까매지는 까만 책방. 네, 자꾸 이제 그 얘기를 딴 데로 돌리시는데. 티 났나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없었으면 네네. 방송이 개판될 뻔했던. 사회자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보면 또 굉장히 뭔가 날카로워 또. 아니요,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떡처럼 던져도 항상 명품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그렇죠. 버무려서 네. 양념을 쪽쪽. 네. 얼마 전에 블로그 글도 통증 얘기를 쓰는데 네. 내가 쓰고 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네, 그래갖고 여자친구한테 네. 저기 내가 글 썼는데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했더니 아니야, 너 열심히 써도 사람들 너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 어차피 모를 거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오 원장님 이제 블로그 연재한 글을 토대로다가 제가 지금 이제 집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토대로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 원장님이 이제 레퍼런스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써놓고도 감탄을 합니다. 야, 이런 개떡 같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이런 진짜 고급진 문장을 내가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뭐 저의 이제 글의 어떤 특징은 또 가독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중요하죠. 가독성이 중요하죠. 쭉쭉 읽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럼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오 원장님이 그 한 줄 써놓은 거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두 페이지 정도를 써요. 근데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그걸 쓰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고양이 촉수분절 운동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 주요 골자는 뭐냐면은 이제 보행 패턴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그 실험을 이제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실험의 이제 어떤 그 요지 자체는 뭐냐면은 사고와 인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복잡한 행동 패턴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걷는 그냥 보행 패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뇌에서 어떤 신경전 전달 물질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뭐 다리나 근육이나 인대나 뼈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라는 게 정설인데 실제로다가 이제 척수 자체를 갖다 인공적으로 이제 제거를 한 고양이한테 보행기를 채워가지고 이제 트레이드밀에서 억지로다 이제 밑에 바닥을 돌린 거죠. 올려놓고 롤링을 시키니까 고양이가 걷는 모션을 하는 거예요. 척수가 분절돼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다 이제 명령을 못 받을 텐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어쩌면은 그냥 그 사족 보행이나 이족 보행을 하는 그 걷는 동물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보행 패턴, 아무 사고,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그런 사고 패턴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그 걷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아니고 척수 자체에 그냥 내장돼 있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동물 실험, 그다음에 사람은 실제로 척수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 있죠. 그런 애들을 통해 같은 실험을 거친 다음에 96년도에 정설이 됐어요. 이제 일명 이제 그 CPG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뭔가 이게 고급진 이론 아닙니까? 그죠. 보행 패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임상 실험과 어떤 학술적인 실험에 대한 이제 이걸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오 원장님이 레퍼런스를 뭐라고 이제 줬냐면은요. 고양이 척수 분절 운동인가? 하하. 잘라도 걷는 거. 다 들어있잖아 거기에. 여기에 한 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느꼈어요. 혹시 그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일지매라는 캐릭터 혹시 아세요? 아유 알죠. 네, 일지매라는 이제 캐릭터를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고인이 대신 이제 네. 고인이 대신 이제 고우영 화백이 네네네. 창조를 해낸 캐릭터예요. 그게 음. 일지매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를 그러니까 걔가 그 일지매라고 하는 캐릭터가 뭐 매화가지를 남기고 의적을 하고 무슨 뭐 표창을 날리고 막 검은 복면을 쓰고 대갓집 안방을 막 드나들고 이런 거 모든 스토리와 어떤 이 캐릭터의 네네. 아이덴티티를 네. 그 고우영 화백께서 음. 일지매라는 만화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냈는데 네. 이분이 어디서 이거를 이제 모티브를 얻었냐면은 네. 조선 시대 그 이제 야사에 한 줄 나와요. 음. 장안에 일지매라는 도적이 여기저기 대감 그 집 담장문을 넘어댕겼다. 아. 한 줄 나와 한 줄. 한 줄을 가지고 거의 대하 장편 소설을 써냈거든요. 그렇죠. 네, 고우영 화백님의 어떤 그런 그 이 힘든 거를 제가 좀 또 느꼈어요. 깔때기를 또. 아 그렇죠. 그 네. 진정한 필력은 네, 그 사진 한 장에 뭐 영감을 받은 네. 일필로 네, 네. 쫙 써내려가는. 일피 휘지로 다 싹 그쵸. 썼는데 오 원장님이 네네. 그 거기 CPG라고 써놓지도 않아. 내가 찾았어요 그거. 아. 네, 고양이 네. 척수분절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서는 열심히 찾았더니 나오더라고 유사하게. 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뭐 논문도 읽어보고 네. 하면서 또 페이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아. 네.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네. 흡족하죠. 마치 여러 청취자분들께 느끼겠지만은 지난번 방송이 약간 그러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제가 한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진짜 우리 소개를 안 했다. 리뷰를 결국 이렇게 자기 깔때기 꽂은 거야 그냥. 아이, 자기 자랑하려고. 아니야. 청취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 힘들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쇼 불량S와 함께 돌아온 불량한 네. 그의 최실당입니다. 오 원장님 네네.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비만원 원장 오 원장입니다. 네. 저희 셀프 마사지 책 좀 사랑 좀 해주시고요. 음. 저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 음. 탐바18 음. 네 오 원장 네. 블로그에 네. 밀통증 연대기를 열심히 연재하고 있고요. 네네. 네, 페북으로도 올리고 있으니까 네. 페북에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승호 네. 친추해 주세요. 사진이 워낙 독특해서 알아보실 거예요. 네네네. 네.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네. 목소리하고 그 프로필 사진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효쌤 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까 그 사진은 제가 찍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네. 그 프로필 사진을 찍은 네. 장본인이 바로 아, 이분이세요. 네, 네. 그 네. 연출과 정말 딱 보면 알아보실 거고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네네. 제 소개를 하나요? 네, 평온한 네. 평온한 어떤 일주일을 보내신 거죠. 직장 네. 뭐 하시고 또 가정 생활에 충실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소개를 하자면 네. 참 튼튼병원 하나가 추가가 관절운동 됐어. 센터 네.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 영양 쪽으로 네. 전공을 했었고. 능력자이자 의료인이신. 네, 네. 효쌤입니다. 맞습니다. 효쌤. 네. 자, 우리 저 일주일마다 다시 뭉쳤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깔때기 꽂느냐고 이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정신 놨죠 그냥. 네, 정신줄을 놨어요. 음. 이게 저의 아킬레스 건인 것 같아요. 끊어버려야지. 뭔가 이게 네. 건드리면은 제가 약간 이성의 끈을 놓는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놓으려고요. 자주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네. 리드하는 어떤 그 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하려고 이제 그 정했던 저 주제 자체가 네. 원래는 그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인간은 어떻게 동물이 되었는가? 였었는데 네, 쭉 이렇게 주제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오 원장님이 했던 본투론하고 약간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주제를 급선회를 했습니다. 급선회를 한 게 뭐냐면은요. 역시나 급선회를 한 김에 오 원장님한테 바치는 오마주. 네, 오마주이자 헌정. 네. 네. 제목이 인류 식탐 연대기. 아이고.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인간은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처먹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아.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알았지? 네, 그렇게 안 생겨도 눈치가 빨라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혹시 그 두 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요즘은 자주 못 보지만 네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뭐 어떤 영화, 어떤 종류 영화 좋아하세요?
오 원장님. 저 그냥 마블 영화 좋아합니다. 아 마블 영화? 영화 보면서 네. 뭔가 심각해지거나 결말이 별로 안 좋으면 그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전 그냥 한국 영화도 거의 안 보고요. 아예 안 보고요. 그냥 마블 영화만. 앤트맨 이런 거. 네. 음. 보고 하 웃고 허 웃고 떠들고 네네. 잊어버리는 네. 딱 뭐, 좋아요. 뭐 저 캡틴 아메리카. 네. 그다음에 뭐 아이언맨, 네, 네. 쿵호 팬더 이런 거. 네. 에? 네. 쿵호 팬더 보면은 굉장히 그 여러 명의 오 원장님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저 효쌤은 어떤 종류의 영화 좀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여운 남는 그런 음. 영화가 좀 좋아서요. 일본 영화도 좀 많이 봤었었고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예. 러브레터 순지 같은 감독. 거. 네. 그렇죠. 용카케 노 모노가타리 뭐 이런 거. 예. 4월 그것도, 이야기라고 하죠. 네. 하나의 누아르죠. 그것도 이제는 그 형식화된. 맞아요. 난 그 겨울 영화 네네. 이상한 것 같아. 겨울 연가는 드라마잖아요. 아닌가?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아이고 남자애가 죽으면서 그런 걸 왜 그렇게 파헤치면서 아니 그 그냥. 걔네들 정서는 그냥 그렇게 봐야 돼. 뭐 난 죽은 자에 대한 이해를 집착인가? 하자 이거를 그러면 그러면 신내림 받아서 무당에 대해서 만나든가 왜 이렇게 뭐 죽은 사람 찾아다니지? 막 이러고 막 죽은 사람이 뭐인지 그게 뭐가 중요한데 막 이러면서 아련한 어떤 그리움에 대한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네. 되게 그 강조하고 그 걔네 정서가 있어. 그냥 그 정서를 느끼는 것뿐이지 공감보다는 그냥 정서가 싫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데 네. 그 약간 요런 류의 스토리를 좀 이제 좋아하는 게 있고요. 네네. 뭐 어떤 류의 스토리냐면 우리가 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존재에 의해서 무너지는 어떤 인간성. 네. 그런 종류의 그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불편한 영화를 약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런 영화가 대표적으로다가 이제 제가 그 굉장히 최근 들어서 물론 좀 나오지 좀 된 영화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제 봤었던 영화는 폭스캐쳐라는 영화. 그것도 일단 모르겠고요. 네. 그 폭스캐쳐 의외로 사람들이 레슬링에 관한 영화인 줄 봤다가 엄청난 심리적 연기를 보고 그 체닝 테이덤 연기 잘한다. 네. 걔는 그 전에 그 뭐지? 지아이죠 그 전에 그 스트리퍼로 나오는 영화 찍은 거 있어요. 남자 스트리퍼 나오는 체닝 테이텀이 그 영화 보면서도 연기 잘한다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오 원장님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에 헐크로 나오는 마크 러팔로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한 연기 변신을 이제 했었던 사람이 그 보통 코미디 영화에 이제 많이 나왔었던 혹시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짐 캐리 나왔던 영화 아세요? 네네네. 그 브루스 올마이티의 짐 캐리의 어떤 그 경쟁자로 나왔던 그 아나운서. 네, 나왔던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연기 변신, 그 배우 연기 변신. 근데 이거는 뭐 아주 깊은 그 열등감에 대한 내용의 자격지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테이큰에 나왔던 리암 니슨이 찍었던 영화 중에 더 그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재앙에 비행기 사고 나서 다 하나씩 죽어가는데 끝에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네. 맞아요. 그런 영화도 좋아하는데 제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그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뭐 데이비드 핀처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시는 영화 중에 파이트 클럽. 이상해. 에드워드 노튼하고 이제 그 저 브래드 피트 나왔던 그 데이비드 핀처 그 파이트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자체를 좋아하면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류의 영화를 약간 좋아합니다. 조디악 킬러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해. 이상하죠. 자, 근데 나는 조디악 뭔지 모를 거야. 어디서 들어봤는데 막. 조디악 킬러요. 60년대 말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 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약간 그런 미제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그 영화에도 마블 영화에서 아이언맨으로 나왔던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나오네요. 그래요? 네. 신문 기자로 나와요. 껄렁껄렁한 약간 신문 기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그 정하는데 약간 그 뭐랄까요? 도입부? 네, 아이디어를 이제 줬었던 영화가 이 데이비드 핀처의 영화인데 최근에 10월달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10월이요. 네, 199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나왔던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간의 기네스 펠트로도 나오잖아요. 기네스 펠트로도 부항 마니아. 네, 우리 족 부항을 좋아해.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재개봉했었던 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이제 영화 세븐에서 보면은 모티브가 그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죄악에 네. 대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인데 그 죄악을 뭐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연쇄살인이 벌어집니다. 예, 하는데 그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7가지 죄악하니까 서양 영화 오르니까 그게 뭐 성서에 나오는 얘기로 이제 착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게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이 나왔고 그다음에 중세 영국 시인 중에 그 초서에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그 안에 인간의 7가지 죄악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뭐 식탐, 탐욕, 그다음에 뭐 음란함, 그다음에 뭐 게으름, 예? 자꾸 이렇게 오버랩 되는 인물이 지금 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7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어떤 그 죄악이 식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식탐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걸 DVD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 재개봉한다고 해가지고선 다시 이제 집에서 불 꺼놓고 혼자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옛날하고 약간 다른 것도 좀 약간 보이고 해서 마침 첫 번째 이제 죽는 사람 죽고 살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식탐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살해를 당한 어떤 장면이 나와서 요 이제 인류 식탐 연대기라는 거를 약간 좀 그 아이디어를 얻은 어떤 그거는 좀 약간 어두워요. 네, 어둡습니다. 해서 여기서 시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3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3대 욕구 네, 뭐죠, 크게. 오 원장님? 식욕, 성욕, 네. 수면욕. 네, 3가지죠. 오 원장님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크세요? 저요? 네, 식욕이네요. 식욕이에요? 네. 내가 알기로는 오 원장님 식욕이 아니에요. 그럼요. 오 원장님은 수면욕이 가장 크세요. 아니 식욕이 더 커요. 왜? 우리 저 오 원장님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오셨던 우리 네네. 효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성욕은 아니고요. 네. 잠을 좀 못 이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네. 한 10시 반 정도에 잠을 못 이겨서 그렇지 많이 자는 편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니 근데 잠을 많이 자는 게 수면욕이 아니고 졸음이 올 때 그거 자체를 갖다가 거스르지 않고 자는 거 있죠. 아니, 그렇지. 잠을 왜 이겨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수면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잠을 왜 이겨? 네, 그러니까 오 원장님 보면은 졸리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다가 인간 자체가 제일 이겨내기 힘든 어떤 욕구가 수면욕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그 네. 가혹행위 중에도 잠 맞아요. 안 재우는 네, 가혹행위가 맞아요. 네. 굉장히 큰.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3대 욕구 기본 욕구예요. 네. 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섹스해야 됩니다. 이게 3대 욕구인데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3대 욕구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은밀하고 약간 그 터부시하는 그런 게 좀 약간 있고 수면욕이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게으르다. 이게 뭐 커서 뭐가 되겠냐 이거. 뭐 이런 쪽으로다 하면서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한 이 식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잡한 걸로다가 규정하고 약간 또 그 개그맨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먹는 어떤 캐릭터들을 희화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좀 약간 다분히 과학적인 존재가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왜 절 보면서 과학적이냐고. 넌 과학적이냐 그래서 많이 먹는 너는 과학적이냐 이런 표정으로 그냥. 아니에요. 같이 방송하면서 의견을 나누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쪽에다 물어보세요. 이쪽에다. 네. 자, 좋습니다. 계속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그 영화 세븐의 그 모티브가 된 그 단테의 신곡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요, 요 시대적 배경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예, 하느님이라는 신자체를 내세워서 아주 꼭 필요한 양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를 좀 약간 금기시하고 심지어는 음식 자체를 섭취를 하면서 음식을 이제 어떤 탐닉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음식 자체에서도 쾌락을 느끼는 거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이제 죄악이라고 여겼던 시대였어요. 좀 이해는 좀 안 가요. 네네. 이해는 좀 약간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이제 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종교의 어둠이 유럽을 덮고 있을 때. 중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네, 중세 시대에 이제 암흑기라고도 하고. 맞아요. 중세 시대 이해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람 문화권이나 네. 아니면 동양 문화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비과학적으로다가 이제 그 국가가 돌아가는 시기가 그럼요. 이때였습니다. 한참 마녀 사냥할 때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이 뭐랄까요 시국 자체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네. 요새 대한민국하고 좀 약간 아, 좀 비슷한. 대한민국 중세 예, 시대 예. 신정일체. 예. 네. 신적일치에 네. 최정일치에 말도 안 네. 되는 이런 약간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음식을 탐하다 지옥에 간 자들에 대한 그 묘사, 그다음에 당시의 그 어떤 책의 사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그 뭐랄까요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예, 입맛이 아주 뚝뚝 떨어져요. 예, 그렇게 이제 네. 묘사를 이제 해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종교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정치적인 지배도구로 이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욕적인 것 자체가 어떤 미덕으로 인식되던 사회상이 반영돼 있었다. 네. 약간 이렇게 돼 금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 그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었던 네. 인간의 3대 욕구가 이제 다 들어가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을 갖다 자제하고 안 하고 뭐 아끼고 뭐 이런 것 자체를 갖다 이제 미덕으로 먹여졌던 어떤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종교의 어둠 자체가 이제 유럽 자체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그 지배계층이었던 왕이나 귀족, 성직자들이 재밌는 게 무한정 또 이제 처먹고 후덕해지고 뚱뚱해지고 이런 것들이 미덕이었고 지들끼리 지들끼리는 반면에 이제 피지배계층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배계층에서 이제 그 피지배계층 자체를 갖다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것들조차 약간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먹는 것도 약간 제한을 하고 그래서 요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동양에도 보면 뭐 이렇게 이상향의 어떤 유토피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무릉도원 뭐 이런 게 있고 뭐 외국의 서양의 고대 사이도 보고 고대는 뭐 그 뭐죠 그저 유토피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이때 그 유럽의 어떤 평민들 사이에서는 제가 그 이름 까먹었는데 케데아인가 뭐 케니아인가 어떤 그런 케데아 같은 약간 그런 그 이상향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먹을 수 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상향이 이상향이다. 예, 있었다라고 해요. 민간 어떤 그런 그 전승에 예, 있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특이한 게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 동양 문화권 같은 데는 이제 그 수도원 있죠, 수도원. 그러니까 네. 절이라고 하죠. 템플. 네. 이쪽에 어떤 요리라는 개념 자체가 좀 뭐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라고 해봐야 그냥 건강을 위한 사찰 요리 정도? 그렇죠. 예, 하는데 유럽 요리 중에 별미 중에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뭐 수도원에서 해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술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술 중에 수도원에서 담가 먹었던 술, 포도주, 뭐 포도주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때 이제 남아 있었던 어떤 그런 잔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평민들 그 사이에서는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런 특정 지배층에서만 네네. 이제 일정하게 네네. 그 발달을 했었었고 네네네. 또 하나 인상적인 거 이 시대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초야권? 아 맞아요. 그쵸? 예. 이거 성도 어떻게 보면 네. 그 제한도 하지만 그 뺏기도 했었던 네네네.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네. 이게 쉽게 보면 이게 중세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매트릭스 들어오 보니까는 그 재개봉을 하네요. 네. 예. 매트릭스 같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예. 우리 저 농노들이라든지 평민들은 그냥 거의 건전지처럼 소모를 하는 네. 지배계층이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배의 어떤 도구로서 이용을 한 게 종교였는데 종교 자체에서는 어떤 그 맞잖아요. 이 세 가지 기본 욕구 자체를 갖다 아주 프리하게 이렇게 놔두면 네.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예, 듣지는 않죠. 예. 그렇죠. 어떻게 지배를 위한 도구로 그렇죠. 그 욕구를 억압시킴으로써 그렇죠. 그 사실 그 무슨 지배론, 지배 계급론 이런 걸 보면 특히 뭐 그 억압하는 도덕을 강조한다든지 율법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게 어떻게 그렇죠. 정치적인 도구였다. 그게 어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그 무슨 인간성을 찾는 거랑 관계가 없었고 그 다른 지배를 위한 그런 네. 도구가 아니었나 네네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네네. 많은 어떤 그런 그 가설들로 좀 뭐 이렇게 네.
완벽하게 이제 정설로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많은 가설들로 계속해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냥 그런 분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아까 이제 좀 그 효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일반 평민들은 요리를 향유할 수 없었고 지배계층은 요리를 이제 향유를 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또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단테가 이제 그 신곡을 출간했던 시기가 1308년에서 1312년이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엄격한 율법에 의한 그 압박의 반작용으로다가 1400년대부터는 이른바 그 이제 요리의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요리의 르네상스 시작이 됐고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어떤 그 중심에는 뭐냐면 대항해 시대라는 판타지 시대가 또 같이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요리 자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네. 굉장히 그냥 늘상 먹고 있는 어떤 요리 자체를 먹다가 생전 처음 먹어본 아주 희한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먹었을 적에는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게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라면이 그 저 뭐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싼 라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냥 뭐 안성탕면 정도? 네. 얘는 라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쭉 먹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오징어 짬뽕이 나타난 거야. 예. 내가 먹었던 라면도 아니네. 약간 이런 시대가 1400년대에 펼쳐졌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제가 피지배계층 자체는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제한돼서 괴로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지배계층이었던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먹거리 자체를 갖다가 다양하게 이제 그 섭취는 했지만은 네. 이거 자체를 갖다 굉장히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는 문화 자체는 사실은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대항해 시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대에 나와서 현대의 어떤 요 시대 자체를 갖다가 모티브로 만들어낸 어떤 좀 뭐랄까요 그 스팀펑크 시대처럼 어떤 문화 장르라고 이제 봤을 적에 실제로다가는 대항해 시대 원동력 자체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향신료 무역하고 노예 무역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두 개인데 이 사실 동서간에 이제 그 이 향신료 무역 자체는 이 중세에서부터 보면 대항해 시대와 함께 뭐 이렇게 콜럼버스가 막 그 뭐죠 남미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뭐 고추를 발견해내고 인도 가가지고 후추시로 오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1400년대 펼쳐진 중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실크로드 이전에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실크로드. 예. 네네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자체가 기원전 305년에서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 자체를 네. 지배했었는데 네네. 지금 실크로드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크로드 이전이에요, 이게. 그런. 네. 어떻게 보면 향신료 무역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오래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집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기보다는 거의 아프리카 쪽에 가까웠었고 그렇죠. 향신료 무역 자체가 이제 이루어졌던 거는 이제 이때였었는데 이때 당시 전 세계 그 문명의 중심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이 유럽 자체는 이때는 사실은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죠. 맞아요. 스파르타쿠스 보면은 왜 그 이렇게 로마 같은 데서 애들 잡아다가 이렇게 골족, 갈족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아주 그냥 좀 그 지금으로 치면 약간 바바리안에 가까운 국가의 개념 자체가 거의 그쵸. 좀 희박했던 시대에 그러니까 도시 국가가 생성되기 바로 네네, 그렇죠. 이전서부터 부족 사회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를 지배했었죠.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왕조 자체에서 실제로다가 실크로드 이전에는 향신료 무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향신료 무역 포텐이 이제 1400년대에 터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뭐냐면은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육상으로 향신료 무역을 하던 이 무역로를 끊어버려요. 그러게요. 그거 엄청 커졌잖아요. 그쵸. 오스만 제국 자체가. 그렇죠. 이슬람 어떤 문명 자체가 커지면서 끊고선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쉽게 말하면 골목길을 막아놓은 다음에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통행료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야 한 명 지나가는데 500원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한 명 지나가는데 500만 원네 이런 거.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그 통행료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럽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프론티어 정신으로 대변되는 약간 그 무대포 정신. 얘네가 이제 무슨 짓을 감행했냐면은 지도 없이 바다로 나가서 그러게요. 삥 돌아가지고 이거 뭐 육상로를 막으니까 우리는 한번 그러면 해상으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 나간 게 뭐냐면은 1489년도에 이제 그 포르투갈에 바스코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가 인도까지 가는 그렇죠. 무식한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무슨 지금으로 치면은 요새의 어떤 그런 그 선박
봤을 적에 거의 돛담배 같은 걸 타고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쵸, 인도까지 가가지고 음. 향신료 무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범선이라고 그렇죠. 한 그런 예. 배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식재료 자체를 갖다가 불에 익혀 먹는 거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요리법만 존재했었던 유럽에 향신료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 맛에 진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네. 옛날에는 그냥 그 익혀 먹는 거 그쵸. 탈나지 않게 먹는 게 주였다면 이제는 맛있게 먹는 시대가 열린 음.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 그러네요. 쪽의 요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요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네네. 이제 봐야 되죠. 그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있잖아요. 네. 예, 그냥 생으로 고기만 구워 먹는 거 하고 음.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늘가루라든지 후춧가루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소금이만 뿌려도 맛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 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맨날 안성탕면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옷짬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네. 예, 차원이 다른 그 스프가 이제 눈앞에 맞아요. 펼쳐지게 됐다. 또 이때는 냉장 시설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보관상의 문제가 많아서 일단 음. 대충 훈제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게 많았었으니까 염장이라든지. 네. 그래서 일단은 고기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거 뭐 상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되는 수준 거의 가 때까지 네네. 고기를 먹었어야 되니까 네네. 이때 후추라든지 이 맛을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누린내를 잡아줄 수 있는 요 후추라든지 이런 게 네. 엄청난 인기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향신료 무역 자체의 대표 주자가 이제 후추였는데 맞아요.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음. 들어오는 뭐 향신료 자체가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렇게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게 고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네네. 후추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의 어떤 파괴력 있는 향신료로서 이제 남미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제 이게 요새 나온 이론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처음에 재배되기 시작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네. 그 저 콜럼버스가 네. 그 남미에서 고추를 갖다가 이제 그 포르투갈이나 이제 스페인 쪽으로다가 서바나 쪽으로다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중국 쪽에서는 고추를 다 요리해 먹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어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거 시선 자체가 사실 서양의 시선이고 서양의 네네. 역사잖아요. 네. 이때 이제 동양은 사실 서양보다 말도 못하게 발전을 했었었죠. 그렇죠. 농업술도 그렇고 네네. 그 기록이 제대로 이제 비교가 해보자면 사실 대할 게 아니라 그러는 그렇죠. 그 비교 학자들도 많이 있던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음. 비교 위에 어떤 정점을 찍는 얘기가 요 다음에 이제 그런가요? 예, 나오게 그런가요? 됩니다. 네네네. 자, 이게 보면은 요리 자체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요리다운 요리, 요리다운 요리 자체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 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식탐, 탐식이 부의 상징이자 어떤 쾌락의 척도로 여겨지는 시대가 이제 유럽에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분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네. 샤일로. 예.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후추 무역, 그 향신료 무역으로다가 이제 불을 쌓았던 그쵸.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의 뉴욕처럼 네. 유럽의 어떤 그런 경제의 중심지였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후추로 대변되는 향신료로 이제 어떻게 그 이 나라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럽 향신료 시장에서 이제 그 이 향신료의 대표 주자인 그 후추의 위험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래되는 가격이 후추와 같은 질량의 금이었대요. 네. 아이고 그럼 그러니까는 뭐 후춧가루 500g이면은 금가루 뿌려 먹는 예, 거네요. 금 500g. 해서 이때 등장했었던 되게 재밌었던 요리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제 불을 과시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요리도 이제 생겨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TV에서 그거를 갖다가 한번 그때 당시에 문헌을 토대로다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재현을 해서 재현해서 이제 했던 요리를 봤는데 요리 자체는 일단 먹을 수가 없는 요리예요. 뭐냐면은 통닭을 뱃속을 후추로 다 채웁니다. 네, 그 다음에
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후춧가루를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덮은 다음에 우리나라 그 진흙구이 있잖아요. 진흙 네, 오리구이 네. 하는 것처럼 후추로다가 이제 그렇게 닭을 덮어요. 예, 아, 그 다음에 금가루랑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오븐에다 굽습니다. 그거를. 어. 예, 그런지 나왔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먹을 수가 없는 요리예요. 그거는. 네. 근데 이 굉장히 부잣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귀족의 어떤 그런 파티, 왕족의 파티에 네.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 데코레이션용으로 불을 과시하는 용도로다가 다 이렇게 가운데에 그게.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후추를 그렇게 때려 넣는데 그거 당 먹을 수 있으시겠어요? 먹을 수가 없는 요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불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의 어떤 그런 요리가 개발될 정도로다가 이때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저 후추의 위험 이 정도였다. 그 저기 아랍 부자들 네. 그 멀쩡한 페라리나 무슨 부가티 멋있는 차에다가 네네. 금칠해 놓잖아요. 맞아요. 그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촌스러운데. 근데 불을 네. 과시하려고 그런 짓을 한다. 네, 촌스러운데. 비슷한 느낌이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 똑같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도의 이제 후추로 다 대변이 되는 요리의 그 활용정점, 네. 그 향신료 덕분에 사실 요리라는 것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이 화려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실제 얘네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된 거잖아요. 수입된 네. 건데 동양 쪽에는 이미 이제 산지가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요리라는 것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화려함 뭐 이런 거 동양에서 사실은 더 이제 먼저 시작이 됐고요. 맛과 사치스러움은 뭐 유럽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다 이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일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일례로다가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네. 그 우리 저 진무제,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나라를 개국을 한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 무제였죠. 네. 여기 말하는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처음으로 생겨났었던 이제 네. 진나라의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저기 있잖아요. 불교를 네, 소스리망 때 불교를 전파해 준 그 이제 나라가 동진이잖아요. 네, 동진이 23년간 있었고 이제 서진이 203년 동안 이제 그 해서 동진 서진 해가지고 있었던 그 진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왕국 자체를 갖다 망국으로 이끌었었던 그 사치와 향락에 대한 역사가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자꾸 이제 그 향락과 사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요새 같아서 약간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진짜 지금 시각별로 달라지고 있어서 네. 상황이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정말 네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안개 정도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긴 한데 방송 네. 끝난 다음에 죽창을 들고 다 저도 이제 그 광화문으로 이제 놀러가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우리 웬만하면 시류 얘기 이거 안 그러니까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저희는 이제 그런 건데 깜냥에 우리 딴은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쪽으로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사치와 향락의 어떤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은 이제 진무제죠. 사마염의 이제 그 왕의 외삼촌이에요. 왕계라는 사람이 있었어. 왕계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석숭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석숭은 졸부예요. 네, 졸부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동진이 이제 진무제가 수도를 낙양으로 정했습니다. 그 낙양에서 벌어졌었던 쉽게 말하면 돈지랄 배틀. 네, 갑질의 역사. 돈지랄 배틀과 갑질의 역사가 이제 있어요. 그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왕계라는 인물이 그 어떤 식사를 즐겼는지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몇 끼니마다 먹었던 이제 별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새끼 돼지 있죠. 애저라고 그러죠. 애저. 애저를 통째로 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부드러운 겨드랑이 속살만 파먹은 다음에 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 예전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부의 허세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 치킨에서 양념이 먹고 싶어서 양념 치킨을 시킨 다음에 치킨만 빨아먹고 양념만 빨아먹은 다음에 치킨을 버리는. 그렇죠, 핥고 버리는. 네, 이것보다도 약 2000년 전에.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동진이 대략 한 그 뭐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략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이제 뭐 부여, 삼국이 아직 하고 초창기 때 고구려가 수립될 때쯤 됐었던 존재했었던 이제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돈지랄 이거를
이게 중국서부터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고려 말 때도 이제 나라를 뒤엎어야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고려 말 때 그 승려들도 부패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귀족들. 승려가 아주 그때 이 애저 이야기가 네네네. 있었다. 신돈으로 대변이 됐었다. 네네 맞아요. 네네네. 그때도 네. 이제 사람젖으로 네네. 키운 그 돼지들 그게 네. 맛있나 보네. 그렇게 해서 먹었다는 게 이게 아마 이게 중국 네네. 문화에 이렇게 있으니까 참 이거를 제가 이제 네. 조사를 하면서 되게 좀 그 씁쓸했던 게 뭐냐면은요. 네네. 그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도 네. 기껏 해봐야 녹차 먹인 돼지 삼겹살 먹으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요리로다가 사치와 향락이 대변되는 네. 건 사실은 이 유럽에 대해서 유럽 문명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동양 쪽 문명 같은 경우는 너무 압도적이라 사실은 제가 건드리질 못했던 거예요. 이게 예. 자료가 너무 많아. 예, 자료가 네. 뭐 얘네는 기껏해야 뭐 14세기, 15세기 때부터 시작했는데 네. 동양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조선 때, 음. 뭐 그때부터 뭐 이 시작이 됐었던 그런 거 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네. 못했던 뭐 네, 이런 기록이 좋습니다. 이런 네네. 기록이 있었다. 동양 쪽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그 뭐야 식탐 연대기를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유럽이랑 서양 쪽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그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그 겸사겸사해가 요거를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요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인류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죠? 그렇죠. 먹이 자체를 섭취하는 동물한테는 이게 배가 부른 것도 그 배가 부른데도 이제 불구하고 맛을 탐닉하는 그런 섭취 행위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먹이 섭취를 하는 행위 자체가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위장이 꽉 찰 때까지 풀을 뜯어 먹은 톰슨 가젤. 어. 잘 못 뛰겠죠. 바로 표범한테 잡혀 먹다. 음. 치타한테 바로 잡혀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 그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식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근데 그런 건 재밌는 게 뭐냐면 특이한 케이스로 분류가 돼가지고 TV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TV 동물농장 같은 데서 가가지고 자 네. 우리 강아지 똘똘이는요 하면서 먹어도 뭐 비만 고양이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이 방송 같은 취재를 하는데 뭐 식탐을 가지고 있는 인간 자체가 뭐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TV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많이 없죠. 그래서 인간한테는 이미 좀 약간 보편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식탐 자체가 굉장히 좀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간 유별나고 이상한 거다라고 하면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TV에 많이 나오셨어야지 되는데 아니에요. 오 원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맛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야 두려워해. 나 못 먹는 거 되게 많아. 원장이 그러니까- 의외로다가 못 먹는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어떻게든 섞어도 먹어요. 이를테면 네. 아까도 보셨었지만 네. 그 크림빵에 크림을 돈가스에 찍어 먹는 그게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 보충제를 소주에 타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둘 다 소주 먹을 줄 알고 네. 보충제 먹을 줄 알면 네. 섞어도 먹을 줄 안다. 원장님이 못 먹는 거는 날 거 못 먹죠, 날 거. 그렇죠. 네, 좀 남들 싫어하죠. 다금바리 회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네. 남들은 막 없어서 못 먹는 거. 회 먹긴 먹잖아. 회덮밥 먹었던 것 같은데. 먹긴 먹는데 막상 먹으면 남들보다 많이 먹어요. 즐겨 먹지 않아서 그렇지. 네. 따박따박 한 숟갈씩 잘 먹던데. 적게 네. 먹는 건 아니고. 육회 같은 것도 잘 안 좋아하고. 그래 그랬던 안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먹어요. 네. 내장탕 이런 거 별로 안. 내장 같은 거. 곱창구이 이런 거. 그랬구나. 안 좋아하는데 남들보다 많이 먹어. 지난번에 그 왕십리에서 야채 곱창에다 밥 볶아서 먹는데 그냥 엄청 먹던데. 네. 그렇군요.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좋아해서 먹고 안 좋아하는 건 안 좋아하지만 많이 먹고. 자,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식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나가 많이 식탐이다. 안 먹어. 식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되게 재밌는 게 문명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그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소별로 그렇기 때문에 요소별로 다 음식의 가치 자체를 규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인데 인류 최초의 패스트푸드가 뭔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패스트푸드. 핫도그? 예? 핫도그?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 네, 인류 최초의 패스트푸드가 보통 이제 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 그쵸. 네, 맞아요. 면을 이제 인류 최초의 패스트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느낌만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동양에서 먹는 뭐 우동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아니면 쌀국수 이런 거랑 서양 사람들이 즐기는 스파게티면하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은 식감부터 생각해가지고 형태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또 재밌는 게 기후하고 지리적인 것도 좀 약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맛을 미각적인 어떤 쾌락으로 이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탐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음. 건데 기후하고 지리적인 것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추운 지방일수록 식감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도 얼마나 어떤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어떤 구성원들이랑 식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따뜻한 걸 인간적인 따뜻한 걸 맛으로. 이게 왜냐하면 추운 지방이라. 그래서 우리 보면은 왜 북유럽 같은데 보면은 왜 북유럽 스타일의 그 주방 가구, 화기애애하잖아요.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뭐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스타일리시한데 얘네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식사 문화 자체를 약간 미각적인 쾌락의 척도로 본대요. 추운 지방일수록 약간 그렇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음식의 뷔페 자체가 약간 빨리 진행돼일수록 이제 굉장히 자극적이고 짜고 맵고 약간 이런 거를 그렇죠. 약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벌려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간소하게 그냥 딱 한 그릇으로 해결하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류의 식사가 약간 좀 발달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자체가 섭취하는 거를 어떤 미각적인 쾌락의 척도로 이제 삼는다. 라는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섬처럼 약간 고립돼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먹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재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섬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되는 어떤 그런 그 요소가 굉장히 좀 적겠죠. 한계가 좀 약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영양소로다가 약간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걸 먹으면 내가 뭐를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음식 자체를 영양소 섭취로 다 인식을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요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성향 자체에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약간 지리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반도입니다. 반도. 네. 이탈리아, 우리나라.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보세요. 우리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혹시 두 분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익 감독의 영화 황산벌의 명대사 있죠? 뭘까요? 기억나세요? 예, 황산벌은 예. 알고 있고요. 네.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나와 아, 있잖아요. 예. 그게 명대사. 네. 남도 음식. 네. 그렇죠. 잘려놓고 먹는. 네, 떡 부러지게 차려놓고 이렇게 쫙 버리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양식 발달했습니다. 뭐냐면은 먹었을 적에 어디가 좋아진다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짜고 매운 음식 엄청나게 많습니다. 젓갈도 많이 그리고 먹고. 떡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 그릇짜리 음식, 비빔밥, 그쵸. 냉면, 냉면.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이탈리아도 좀 비슷해요. 이탈리아도 좀 약간 비슷합니다. 예. 그 민족성도 좀 비슷하고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뭐 기후도 비슷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비교되죠. 네. 운전 습관으로도 많이 네, 말보다 주먹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 거짓말 잘하고 좀 급하고 급하고 남자들이 예쁜 여자 지나가면 뭐 가만히 못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처럼 사계절도 있고 반도 국가에다가 또 우리나라 또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가 지배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영향까지 받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리 문화가 그다음에 식탐과 어떤 요 식탐으로 인한 어떤 미적 쾌락을 미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역사 자체가 굉장히 좀 스펙타클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결정판이 한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거기에. 근데 그 한정식은 제가 그 식품영양과에서 배웠었을 네네네. 때 한정식은 사실 우리나라에 한정식이란 건 없대요. 아 진짜요? 그게 일본 문화에서 그냥 요정 문화. 요정 문화에서 나온 거고 나중에 그게 그 조금 그러니까 요정 문화에서 이제 한정식이라는 얘기보다는 궁중 요리. 일본에 그렇게 저 차례차례 나오는 음식을 약간 본던 그렇게 음식이고 한정식은 사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본 그 정식이 거기서 나온.
그렇군요. 아, 이것도 하나 배워가네. 네네. 네, 좋습니다. 어쨌건 뭐 네네.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뭐 이런 거 약간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좋아하는 네네. 먹은 거 보통 같이 그래요. 보양식 왜냐면 좋아하고. 일본의 요정 요리는 좀 찔끔찔끔 나오는데 우리는 한정식은 좀 항상 떡 벌어지게. 벌어지죠. 그거 보면 확실히 거기 문화성이 좀 묻어나온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벼 먹는 거 좋아하고. 네네. 네. 자, 네. 비벼 먹는. 난 술도 비벼 먹고 네, 맞아요. 거의 기생까지 끼고 비벼 먹잖아. 네네. 섞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원장님. 아. 네, 좋습니다. 섞어 먹기 좋아하고. 네.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그 유럽의 향신료 무역하고 이제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걸스럽게 식탐의 시대, 개걸스럽게 열린 어떤 식탐의 시대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14세기를 쫙 관통을 한 다음에 15세기에 등장한 엄격하고 이제 금욕적인 루터의 개신교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그러게. 네. 그게 뭐냐면은 근데 이게 이 루터의 개신교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당히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음악의 장르 중에 네. 락 음악처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주류의 반열에 오른 음악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른 역사에 시간 안에 비해서는 세계적인 음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넓인데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교향악단이랑 협연을 할 정도로 다 이제 깊이 자체도 깊어진 게 어떻게 보면 네. 락 음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15세기 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루터의 개신교가 20세기 락 음악하고 비경이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반열에 올랐다. 네, 그거는 이제 천주교의 부패랑 그렇죠. 맞물려서 네네. 굉장히 빠르게 네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항을 딱 가지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향신료가 들어와가지고 개걸스럽게 막 처먹는 이거를 미학으로 여기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경멸하는 풍토가 또 이렇게 탁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네. 요때 개걸스럽게 음식을 열심히 먹는 문화와 경건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루터의 개신교도 있는데 칼뱅의 또 청교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네. 겸허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 청빈하게 약간 네. 금욕적인 어떤 그런 거에 절충형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아직도 유럽 뭐 개톨릭도 믿고 그다음에 개신교도 네. 있고 뭐 이렇긴 네. 하니까 여기에 등장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 없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이때 등장했지만 동양에는 이미 옛날에 있었던 뭐냐면 뭘까요? 미식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음식을 막 떡 벌어지고 개걸스럽게 먹다가 네. 맛을 추구하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앞서 얘기한 그 왕계의 돼지 겨드랑이 한 점이 바로 요 미식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시대보다 동양이 한 1000년 정도 앞서 있었다. 미식의 역사는 미식의 역사도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볼까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엄청 네. 방대할 것 같아. 네, 방대할 것 같아요. 방대하죠. 자, 그래서 이 미식의 어떤 그런 역사 자체가 이때 생겨나서 현대까지 식을 탐하는 네.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식을 이제 이 음식 자체를 탐하는 식탐을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총 3가지로 이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요걸 분류를 한 건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어느 나라에서 이거 분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원어를 봤을 적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왜냐하면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양 요리의 어떤 그런 그 최고봉은 중국 요리. 중국 요리. 예. 그리고 유럽 서양 요리의 정점은 프랑스 요리. 프랑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생긴 것 같은데 총 3가지 개념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글루통이라고 발음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개걸스러운 대식가. 저 얘기하는 거야. 네. 자, 두 번째가 구르메. 구르메는 뭐냐면은 미식 애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들어가네요. 세 번째는 구르방. 구르방은 뭐냐면은 구르방이라고 하니까 무슨 약간 제주 사투리 같지만 이거는 이제 식도락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난데? 네, 그래서 우리 거대한 노 원장님한테는 이 3가지가 전부 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현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개념이 모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경계 자체가 방금 전에 오 원장님처럼 이 경계가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 많은 시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식탐의 역사에 그 다른 부작용으로 등장한 어떤 개념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비만. 네. 그렇죠. 네. 식탐의 어떤 그런 정점이 비만으로 가는 약간 그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모든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어떤 그런 그 어떤 계몽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제 수많은 또 이제 음식 광고들 있잖아요. 가공식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식당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또 TV에서 보면은 또 이제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그 네. 방송들이 또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요즘 예. 뭐 먹방, 쿡방 아직까지도 대세라고 볼 수 있죠. 네네. 네. 뭐 근데 이게 어디가 나를 위한 헌정 방송이니까 계속 까기만 하는데. 아니 원장님, 아니야. 네. 원장님 까는 거 아니에요. 너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알려주죠. 그럼요. 그게 뭐야? 오 원장님의 역사는 인류 보편의 역사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알았어, 드리려고 하는 네. 겁니다. 우리는 고도 비만에 사는 거야. 네. 아니 뭐 이렇게 그 중요한 거는 근데 네. 오 원장님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급 훈훈하게. 그거 억지스럽게 훈훈하게 사회자의 역량으로. 네, 아니 왜냐하면 근데 아까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 자체 중에 하나가 이제 식욕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식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 에너지를 좀 이어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이제 번식을 해서 번성하라. 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신성한 자연의 일부고 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요. 예. 진짜 먹는 재미 없으면 진짜 살면서 재미가 네. 한 40%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맞나. 미각적인 어떤 쾌락 자체가 음. 진짜 어떻게 보면 신이 주신 선물이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옛날에 우리 그 경영님께서 신경 그 황경 교수한테 신경해박 배우더니 여기 다 학교 실명 인물들이고요. 네, 해설을 네. 좀 해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아니, 그거 알아? 중요한 게 아니고 학창 시절의 교수님 이름, 학우 이름이었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살라무스 얘기를 듣더니 아. 살라무스의 식용주랑 성역주자 같이 있다면서 음. 나한테 그래서 잘 먹는 놈이 그것도 잘한다고 잘 먹으라고 맨날. 아니 어차피 근데 식욕, 뭐 성욕, 수면욕은 3대 욕구니까 네. 뭐 어떤 뭐 해부학적인 네. 요소 중에서도 좀 겹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예. 일단은 뭐 몸의 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높아지겠죠. 그럼요. 네. 전 지금 잘 먹기만 하는데 어떡합니까? 네.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게 잘 먹는 게 아닐 거지. 네. 이게. 알았어, 그냥 많이 먹는 오케이 건가? 오케이. 자, 뭐 이거 자체 이제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식욕도 이제 자연의 일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과하면은 안 좋은 거. 음. 그리고 과하게 탐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요새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비만이라는 네. 문제. 비만은 뭐 그래서 타락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뭐 그런 과격한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타락할래요. 네. 원장님은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이미 타락한 상태였기 더 타락하고 있어. 네, 타락하고 있고. 음. 네. 후추 같은 이런 향신료로 이제 요리의 맛을 더하는 것처럼 몸을 관리하면서 식탐을 좀 즐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신의 선물이 아닐까.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네. 해보니까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 네.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 원장님은 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시끄럽습니다. 그냥 씁쓸하네요. 네, 뭐가 씁쓸해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음. 뭔가 뻘짓한 것 같았는데 네. 인류 보편적으로 뻘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이거를 식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억압이잖아요. 그게 맞죠. 그렇죠. 음식을 먹는 건 자기 자유고 자기 능력껏 먹는 건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배도구로서 이제 그 식욕 자체를 갖다 억제를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발력으로다가 더욱더 타락하는 시대가 이제 왔었다. 예.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지금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 먹는 거를 지배도구로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뭐 이용하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개인의 개별적인 어떤 쾌락의 도구. 예. 지금 보면은 맛있는 게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장 저희 스튜디오 앞에 나가서 편의점만 가더라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죠. 약간- 요즘은 잘 나오죠 정말. 그럼요. 예. 간편조리 식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리 자체 아니면 식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요리라는 문화 자체와 함께 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도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향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명인의 특권이 아닌가. 예,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식탐을 하되 좀 무화하게 합시다 우리.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원장이 보고 얘기했지만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말입니다. 전 뭐 생존이 우선이라 우아한 네. 건 잘 모르겠는데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는 충분히 현재 탑재를 하고 계세요. 늘 부족한 것 네, 같은데 차고 넘칠 왜 맨날 만큼, 차고 넘친다고 그러죠? 네, 차고 넘칠 만큼 탑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내용 쭉 네.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우리 두 분 소감 한 말씀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는 그 어디 여행을 가서도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느끼고 싶고 그 느낌을 받고 싶고 할 때 그곳 정말 로컬 푸드를 먹어보면 정말 뭔가 느낀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행 계획을 짤 때 비행기표나 호텔이나 이런 거는 와이프가 정하는데 네네네. 맛집 검색이나 이런 거는 저한테 맡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말 거기 로컬 푸드 거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거 네. 먹어보는 게 되게 큰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이게 문화고 그 사람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누려왔던 어떤 그 뿌리 같은 거고 풍경 같은 거고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는 네. 그런 문화의 한 부류니까 우리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다 음식 문화 자체가 그 어디 가나 좀 똑같이 일반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지역만의 그 맛을 좀 지키려는 그런 게 네네네. 많이 부족해지고 네. 레시피도 다 그냥 동일해지고 그냥 체인으로 다 떼어지고 하는 게 네. 조금 안타까웠었어요. 네네. 그동안 좀. 식품 영양학을 또 전공하신 아, 분들도 네네. 더 좀 약간 그러시겠어요. 네네. 네, 공부하신 그래서 분으로서. 지금은 이제 그 식탐으로 이렇게 네. 식도락으로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 좀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네. 요 말씀 약간 보태고 싶었습니다. 너무 훈훈합니다. 네. 자, 오 원장님 안 훈훈하게 한번. 안 훈훈하게. 네. 그냥 야, 잘 너네들 나처럼 그렇게 처먹으면 나처럼 돼. 뭐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저야 뭐 네. 항상 저한테 오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루푸스도 있고 크롬 디지즈도 있고 막 여자분들이 주로 많은데 네. 엄청 우울해하세요. 음.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고생할 생각도 하고 네. 명이 짧을 거라 예상도 하시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립니다. 당신이 무슨 병을 걸건 저보다 오래 살 거예요. 구글링해 보시면 고도비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 편하게 지금을 즐기세요. 까르페디엠. 네, 그럼요. 네. 여러분들도 저보다 오래 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식탐을 즐기세요. 그냥. 훈훈한데요? 네. 네. 제 스스로는 훈훈하지 않습니다. 네네. 아, 자, 좋습니다. 오늘 뭐 인류 네네. 식탐 연대기 이렇게 쭉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우리 역사빠. 네. 역사를 좋아하시는. 네, 네. 최 실장이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앞으로도 쇼 불량에스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몸과 운동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은 올바디 채널의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올바디채널@gmail.com ALLBODYCHANNEL@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